지연이 제 남편 준호 위에서 리듬을 타며 속삭일 때마다 저는 지연의 남편 민수의 가슴에 입을 대며 작은 한숨을 흘렸고 그의 손은 점점 더 깊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네 사람의 숨결이 교차하고 호텔 침대는 점점 더 깊숙한 리듬을 타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각자의 몸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반응하며 온전히 집중되고 있다는 그 오래된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밤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는 지금 정말 정숙하고 우아한 여자로 보일 겁니다. 고상한 말투에 조심스러운 손짓, 차분한 눈빛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도록 다듬고 또 다듬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 남편 준호는 판사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회적 체면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역시 언제나 단정하고 조용하며 정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정숙이라는 단어가 침대 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수녀님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을 감히 제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잠자리라는 건 그냥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조차도 몇 년 전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이 딱 그랬죠. 게다가 부모님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었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공부 그건 제 관심 박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오빠들과 어울리느라 학교 수업은 뒷전이었고 교복 아래 짧은 치마를 걸치고 캠퍼스를 활보하며 연애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결국 대학은 갈 수 없게 됐고 부모님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저를 미국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견문이라도 넓히고 오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넓힌 건 부모님이 기대한 종류의 견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로 넓어졌습니다. 사람의 피부 온도, 숨소리, 채취, 리듬, 형태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희든 검든 하나든 둘이든 길든 짧든 곧든 휘었든 저는 모두 품었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게 저였고 그게 제 자유였으니까요. 그 시절 제 옆에는 늘 한 친구 지연이 있었습니다. 같이 유학 생활을 했고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는 친구였죠. 그녀 역시 부잣집 딸에다 저 못지않게 자유로운 성격이었죠. 저희 둘이 함께였을 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애인도 나눠 가졌고 모험도 함께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지연은 지금 서울 대학병원의 원장 부인입니다. 저처럼 정숙하고 우아한 그야말로 품격 있는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둘이 만날 때면 처음엔 티 없이 맑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내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하소연으로 대화가 바뀌죠. 성적 갈증, 외로움, 남편들의 무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허함. 사실 그 공허함이라는 게 만족을 못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잠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수녀처럼 살았고 지연은 자긴 비군이랑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육체적으로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본능조차 소멸된 듯한 부부 관계였던 거죠. 와인잔은 이미 비워졌고 서로의 입에서는 은근한 한숨과 거침없는 단어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하지?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분위기는 더 이상 말쯤도 우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진하게 눌러앉은 욕망의 침전물 같았죠. 한 번은 그렇게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전 그 시절의 장난기가 눈빛 속에서 번졌습니다. 무언의 동의였죠. 마치 봉인이 풀리듯 어떤 금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들이는 일. 처음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입지와 체면을 고려해 거절하지 못할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사실 우리 둘 다 이 나이에 이런 일에 스스로를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유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들의 체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더 사고 치면 유산 없다. 지연 부모님도 비슷했죠. 저는 새로 생긴 해외대학 캠퍼스에 잔디를 깔아주고 입학했고 지연은 건물 한 채를 지어주고 들어갔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부모님들은 애초에 돈으로 대학에 저희를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유산을 미끼로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얌전하게 살아야 했죠. 호텔 스위트룸, 와인과 향초,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실크 드레스를 입은 저희 둘. 남편들은 처음엔 어색해했고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능숙했죠. 손끝 하나,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남편들을 안심시켰고 동시에 묘한 긴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남편 민수 옆에 앉았고 그녀는 제 남편 준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지만 무릎이 스치는 순간부터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실험이었습니다. 나랑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남편이 과연 그녀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지연이 준호 위에 올라타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놀라움, 흥분 그리고 욕망.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자극, 아니면 경쟁심.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저도 민수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금방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의 움직임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고 손끝으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내 몸이 내 열정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 그날 밤 우리는 4명이 한 침대 위에서 서로 교체하며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말하듯 각자의 욕망과 갈증. 그동안의 억눌림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남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고 반응조차 없던 남편들이 아내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동적이고 반응이 빠르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방, 같은 구조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형식은 항상 같았지만 감정은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질투심, 소유욕, 그리고 만족감. 처음엔 단순한 욕망의 해소였지만 지금은 저희 둘의 작은 전쟁 같기도 합니다. 내가 더 끌리고 내가 더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하는 싸움이죠. 남편들의 반응을 비교하고 표정을 읽고 소리 없는 승부를 벌이는 밤. 침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침대 위에서 4개의 손길과 4개의 숨결이 엇갈립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호흡은 뜨거워지고 억눌렀던 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의 시선은 교차하고 소리 없는 도전처럼 몸짓은 더욱 적극적이 되어갑니다. 지연이 제 남편 옆에 누워 조용히 손을 얹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민수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지연이 준호의 셔츠 단추를 풀어내며 귀가에 속삭일 때 저 역시 민수의 목덜미를 천천히 감쌉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오르내리는 동안 저는 의식적으로 등을 젖히고 허리를 밀착시킵니다. 마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도발적으로. 지연은 준호의 반응에 몰입한 듯 몸을 가까이 붙인 채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질투심이 올라왔고 반사적으로 민수의 손을 이끌어 제 옆에 눕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섞인 4개의 몸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소리는 거의 없지만 시선과 숨결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지연은 준호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제게 도전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민수의 손을 제 민감한 부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로의 상대를 바꾸어 나누는 감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욕망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까지도 건 승부를 벌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들이 서로의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희 둘의 움직임과 표정, 자세 하나하나가 남편들의 시선과 숨소리를 미세하게 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몸에 닿는 그들의 손끝은 훨씬 능동적이었고 리듬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고도 탐색적인 그 반응은 분명 서로의 아내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에게도 자극이 되었고 경쟁심을 더 부추겼습니다. 지연이 준호 위에서 리듬을 타며 속삭일 때마다 저는 민수의 귀가에 입을 대며 작은 한숨을 흘렸고 그의 손은 점점 더 깊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4사람의 숨결이 교차하고 침대는 점점 더 깊숙한 리듬을 타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각자의 몸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반응하며 온전히 집중되고 있다는 그 오래된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제 눈길은 지연 쪽으로 향합니다. 지연 위에 누운 준호. 그리고 그의 눈빛, 입술을 깨물며 꼭 붙잡고 있는 손.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표정과 반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남편은 지연과는 그렇게까지 반응하면서 왜 저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같은 사람이 분명한데 왜 저와는 그렇게까지 안 됐던 걸까요? 나이 들어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들이 솔직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저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봉인이 다시 해제된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